추석 연휴를 지나고 2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길고도 지루했던 더위가 드디어 한풀 꺾였습니다. 가을 절기인 입추, 처서, 백로 모두 지나고 추분이 되어서야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니까요. 계절의 순환이 정말 한 달 반이나 이렇게 늦어진 셈이네요. 보시는 사진은 지난 일요일 저녁에 파주 노을숲길 전망대 모습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임진강 건너편 북녘땅 너머러지는 석양을 감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늦게 찾아온 가을이 새삼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남동진 기자가 자리를 비워서 저 혼자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헤드라인입니다. 서울 서부선에 지연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고양 은평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고양시 동별 대중교통 환경 순위가 발표됐네요. 어느 동이 1등일까요? 이동환 시장의 선거운동 캠프 전 대변인이 벌금 7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범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동환 시장님이 또다시 해외 출장을 떠났네요. 이번에는 호주입니다. 고양시 의회가 원마운트 기업회생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일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의회가 K컬처밸리 토지 매각 반환금 통과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첫 번째는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교통 관련 소식인데요. 고양 은평선과 연결되는 서울 서부선 사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GS건설의 탈퇴로 난관에 봉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부선과 연결되는 고양 은평선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에 그동안 참여를 해온 GS건설이 최근에 컨소시엄 탈퇴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탈퇴 사유는 건설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사업성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컨소시엄에는 두산건설을 비롯해서 롯데건설, 계룡건설, GS건설 등이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 GS건설이 17%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서울 서부선은 서울 은평구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까지 총 16.2km를 잇는 전철 노선으로 2028년 완공 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하지만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인해 서울시와 컨소시엄 간의 이 총 사업비 책정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GS건설 컨소시엄 탈퇴까지 이렇게 발생하면서 당초 일정보다 최소한 한 2-3년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이 많습니다. 자, 문제는 서부선의 지연으로 2031년 개통 예정이었던 고양 은평선 서부선과의 직결 운행 또한 이게 늦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올해 초 경기도가 발표한 고양 은평선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고양 은평선은 고양시청역을 시점으로 총 8개 역을 거쳐서 세전역에서 서울 서부선과 직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 은평선이 당초 예정대로 순조롭게 개통한다고 해도 서부선이 개통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사실상 반쪽짜리 교통망으로 전락할 거라는 우려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개통한 수소 동탄 GTX 노선의 경우만 봐도 삼성역 직결 운행이 2028년에나 가능해지면서 현재 이용객 수가 당초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선의 컨소시엄 협의가 향후에 어떻게 대체될지, 그리고 고양 은평선은 과연 광역교통망으로서의 노선 효과를 언제쯤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통과 관련된 흥미로운 데이터 하나가 공개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권용재 고양시 의원이 원장으로 있는 고양지역경영원에서 고양시 39개 행정동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평가해서 1등부터 39등까지 이렇게 순위를 매겼습니다. 고양시에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가장 우수한 동은 어디일까요? 자, 1등은 마두 2동, 2등은 백석 1동, 이어서 마두 1동, 주엽 2동, 백석 2동, 일산 1동 이런 순으로 발표가 됐네요. 반면에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는 장항 1동, 대덕동, 송포동, 고양동, 고봉동, 관산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양지역경영원은 9일 일산동구청 소회의실에서 고양시 대중교통 환경 동별 순위평가 토론회를 열고 이와 같은 평가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저희가 궁금한데요. 알아보니까 지하철역 접근성이 50%, 그리고 버스 정류장별 노선 다양성이 각각 25% 이렇게 적용해서 순위를 매겼다고 합니다. 권영재 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고양시에서는 지하철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버스 노선의 다양성도
확보되어 있는 반면에 지하철 접근성이 나쁜 지역은 버스 접근성도 부족한 교통의 쏠림 현상이 수치상으로도 확인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은 주민 개개인의 대중교통 이용 체감을 반영하기에는 국가 단위보다 동 단위 분석이 더 적절하다라면서 참신한 연구 시도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이번에 발표된 동 단위 대중교통 이용 환경 평가의 한계와 보완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혜련 시의원은 평가 기준에 배차 간격, 도로 환경, 노선 굴곡도 등을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예산을 수반한 보다 심도 있는 후속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고양신문 검색창에서 대중교통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전체 순위표가 첨부된 해당 기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이재준 전 시장을 대상으로 한 원당 4구역 배임 의혹 허위사실 보도자료 배포 혐의로 1심에서 7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이동환 시장의 전 대변인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700만원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이처럼 2심 판결 결과도 동일하게 나오면서 이제 사건 공모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6월 26일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환 캠프 대외협력본부장 김모 씨에 대해 고양지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종료될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이 김모 씨, 저희가 지난 5월에 접촉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허위사실 보도자료를 이동환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고 승인받았다라고 말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이 시장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까지 진행됨에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한 이동환 시장의 관여 여부가 재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모 대변인의 2심 판결이 나오자 해당 사건을 고발했던 시민 박모 씨는 공범 관계가 확인된 핵심 관계자 김 씨뿐만이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인 이동환 시장에 대한 검찰 기소도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주에 또다시 호주로 해외 출장을 떠났네요. 고양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동환 시장이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호주 브리즈번 등을 방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일정은 보육교사 양성 전문기관인 찰튼 브라운과의 업무 협약 체결, 교육발전 특구 추진 모델 점검, 스마트팜 기업 어스픽스와의 투자 의향서 체결 등이라고 합니다. 네, 이동환 시장님 정말 자주 부지런히 나가시네요. 고양시의회가 지난 6일 원마운트 기업회생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손동숙 의원은 원마운트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마운트 또한 임차인과 스포츠몰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최대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인 회생 계획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결의안 취지를 밝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원마운트는 누적 손실 그리고 금융이자 압박을 감당하지 못하고 현재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원마운트가 단순히 상업적인 시설이 아니라 관광, 문화, 여가 활동의 중심지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다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파장을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의회가 이번에 이런 결의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마운트 상인의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양시 의회의 원마운트 결의안 채택을 통해 원마운트 회생과 향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가 23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공모 기간은 27일까지인데요. 재건축을 추진하는 각 구역 추진위마다 이 주민 동의율을 마지막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각 추진위들은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도 동의서를 한 장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접수 창구를 열어놓고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선도지구 선정에서 가장 큰 배점, 무려 60점을 차지하는 것이 주민 동의율이기 때문입니다. 주민 동의율 외에 평가 배점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고요. 국토부가 정한 일산 신도시의 올해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6,000세대입니다. 하지만 기준 물량의 50%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최대 9,000세대까지 선도지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일산 신도시에서 선도지구 경쟁에 뛰어든 세대는 약 19,000여 세대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추진 단지별 세대 규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실은 고양신문 기자가 이 각 구역별로 현재 동의율이 대충 얼마나
해야 되나 좀 취재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추진위 측에서 한결같이 입을 다무는 이유는 좀 짐작이 갑니다. 선도지구 공모 직전에 이런 민감한 시점에 주민 동의일이 공개될 경우 자칫 타 구역에서 동의일을 끌어올리는데 자극제로 또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요. 하지만 또 일부 구역에서는 주민 동의율이 85%를 넘었다, 또 90%에 근접했다 등의 정보들이 여기저기서 또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주민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집주인이 타 지역에 살아서 연락처가 잘 파악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영업 중단을 우려하는 상가 소유주들을 설득하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가 소유주들 퍼센트가 좀 많은 구역일수록 선도지구 선정에 불리하다고 추측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고양시는 오는 29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최종 마감한 후에 10월에 평가 그리고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각이 23일 월요일 오후 2시 정도인데요. 경기도의회가 바로 오늘 오후에 본회의에서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약 1,524억 원이 포함된 추경안 통과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측이 요구한 행정사무조사가 과연 어떻게 합의될지도 관심이고요. 네, 앞서 지난 9일 경기도가 양당 합의를 전제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합의가 급물살을 타서 오늘 본회의 통과를 이렇게 앞두고 있는 셈이고요. CJ 라이브시티와 K컬처밸리 문제를 주제로 23일 화요일 저녁에 열리는 고양포럼 풀 영상을 저희가 곧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될 포럼 영상, 독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